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국가기관들의 총체적인 대선 개입에서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인터넷 그리고 SNS, 이른바 사이버 공간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지침을 내리고 사이버사령부는 그 지침에 따라 활동한 사항을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령부 간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바는 그 전직 간부의 증언 파일을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광진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그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라고 해도 됩니까? 예, 고위 간부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이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이 언제까지 사이버사에 근무하신 분인가요? 제보자의 신원을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고요. 네. 현재도 군인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심리전단 530단 소속이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심리전단이나 혹은 어떤 부서에 있다가 지금 현재 밖으로 나와 있는 고위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들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 한 분만을 지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크로스 체킹을 해서 지금 그 중에 한 분의 음성을 전해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제보가 왔나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접촉을 시도했습니까? 처음에 제보가 온 거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체크를 해봤죠. 네. 그 사이버사가 심리전 활동 사항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그를 경위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언제부터 보고가 이루어진 건가요? 근데 그 과정상에 있어서 하나 좀 고민의 지점은 일단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국방부 장관을 경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사실은 제보자와 말씀하셨던 분들이 이 문건을 소위 블랙북 형태로 해서 아침마다 만들었다.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상부에 보고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 확인됐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보고 체계에 따라서 장관을 거쳐서 그 위로 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장관이 부인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자기는 진짜 받은 바가 없다라고 네.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장관을 거치지 않고 어딘가로 그게 국정원이든 청와대가 됐든지 간에 거쳐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시점 질문하셨는데 시점은 사이버사령부가 2010년에 창설이 되는데 네. 10년부터 바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2011년 그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때 정도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사이버사 사령관이 교체되는 시점하고 비슷한가요? 그러기도 하고 지금 오늘도 국정원 사건이 추가로 110만 건이 공개되고 했습니다만 네. 국정원 사건에서도 지금 총선 때와 110만 건 중에서도 총선 때가 한 60만 건, 대선 때 50만 건 지금 이렇게 추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총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국방부 등에 보고했다는, 그러니까 국방부인지 아니면 국정원인지. 예. 하여튼 상부에 보고했다는 심리전 활동이. 예. 군에서 얘기하는 통상적인 심리전, 대북 심리전 활동인지 아니면 댓글 같은 정치 개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던가요? 예. 일단, 국민 여러분께서, 국방부가 해야 되는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국방부가 뭔가 무슨 체계를 갖춰서 심리전을 펼친다고 하니까 그래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터넷 환경이라는 것이 거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군이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전쟁터는 한국의 인터넷망입니다. 예. 그래서 오유나 일베나 이런 데 글을 올려서 그것을 보는 간첩이 몇 명이나 그것을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는 간첩이 뭔가를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국가 시책이나 군의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강화하면서 그런 것들로 국민들이 심리전을 통해서 국방장관의 말을 빌리자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면 홍보차나 혹은 네. 대변인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숨어서 무슨 육아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트레이너인 것처럼 얘기해서 G20 정상회담을 홍보하고, 네. 4대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정북 좌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펼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심리전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논란이 예. 오래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증언하신 분들은 상부에 보고한 심리전 활동의 내용이 예. 댓글을 얼마나 달았나, 예. 트윗글을 얼마나 달았나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전부터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표창부터 장관 표창까지 있는데 그 중에 운영 팀장의 공적 조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해 2010년에 그 해의 목표치가 2천만 회입니다. 네. 5천만 국민인데 2천만 회가 목표인데 성과로서 2,300만 회를 초과 달성했다. 네. 그래서 상을 받거든요. 네. 그게 정모 씨의 공적 조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개입과 관련한, 그러니까 소위 트윗 댓글이나 봇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 등을 통해서 그 지표가 있었고 그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것이 달성됐다고 해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추론해서 볼 때 예.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블랙북에 담긴 1, 2페이지짜리 보고서도 예. 그런 내용일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하시는 거죠? 예,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현재의 심리전이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어떤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여론 중에서는 예를 들면 정부의 긍정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상부에 이제 현재 이후의 대처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죠. 네, 보고하는 그러니까 것이죠. 활동 실적과 그다음에 동향 보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겠군요. 예. 네. 자, 분기마다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증언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예. 증언하신 분이 직접 참여를 했던가요? 지금 증언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저희는 목소리를 낸 이 한 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직접 참여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 통해서 그 말 정도까지는 사실관계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목소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질문은 달리 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확보한 접촉한 제보자 내지는 예. 증언자들 중에 예. 청와대 회의에 직접 참석한 분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너무 명시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아마 이제 국방부에서도 이후에 브리핑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공식적인 채널로서 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국방부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도 어떤 채널이 있음은 인정을 했군요. 예, 국정원과의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 청와대나 이런 것들이 보고 체계나 연계 체계가 자기들로서는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대북 심리 활동이나 꼭 심리전이 아니더라도 대북 활동을 하는 부처들이 연관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예. 이제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회의 외에 비공식적인 자체 회의와 간담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서 잠깐 증언해 주신 예. 전직 사이버 사령부 고위 간부의 증언 육성을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면 이게 신분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음성을
뭐라고 할까요? 좀 편집을 했습니다. 신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조금 고쳤는데, 이게 라디오라다 보니까 전달성이 좀 떨어져서 한 대목 한 대목 그 육성을 들려드리고 제가 다시 그 부분을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뭐냐면 마스터 플랜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오상공단 그러니까 이 사이버 침입자들을 공식적으로 거기다 포함시켜가지고 국정 밑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마스터 플랜을 빌미로 5.3공단,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을 공식적으로 국정원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요. 청와대하고 국정원에서 주도해가지고. 네. 자, 3개월에 한 번씩, 그 분기에 한 번씩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요. 청와대하고 국정원이 주도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을 두고서 쫓겨난 거거든요. 얘네들이 몰아낸 거거든요. 이게 이제 딱 바꿔놓고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제 세상이 열리고 그렇게. 지금은 뭐, 국내 사람들도 거기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그러고. 네. 사이버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을 지칭합니다. 장군님도 쫓겨난 거거든요. 얘네들이 막 몰아냈습니다. 이걸 딱 바꿔놓고 나서는 한마디로 자기 세상이 열리게 된 거죠. 지금은 뭐 기무사 사람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의 골자는 국정원이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이버와 어떤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다 통제하고 자기네가 어떤 뭐 한마디로 이제 거기에 대한 노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런 거. 국정원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끌어준다고 해서. 네. 자, 이 부분부터는 공개되지 않았던 육성 파일입니다. 뉴스바가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있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다.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의 골자는 국정원이 다 한다. 사이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다 통제하고 자기네가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간다. 국정원 애들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계속 저희 사이버 사령부를 끌어들이려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이버 국정원이 가장 탐냈던 거는 뭐 방어, 공격, 뭐 이런 거 그런 거 떠나서 심리전을 제일 걔네들 이제 틈을 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원에도 한 70명 정도 댓글이나 하는 그런 요원들이 있지만 사이버 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오상공단 요원들은 상당히 정의가 된 요원들. 사실 국정원이 가장 탐냈던 것은 뭐 방어나 공격 이런 것을 떠나서 심리전을 수행했던 걔네들이 가장 탐냈던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정원에 있다는 한 70명 정도의 댓글 요원들, 이들과 달리 사이버 사령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5.3공단 요원들은 상당히 정예화된 요원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옛날에 예전에 대북 방송, 심리전 방송하고 할 때, 거기 있던 대부분의 군무원과 부사관들이에요. 거기는 장교들이 있어봤자 그냥 반장 그런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정만하지. 그냥 무시하는 거 없어요. 그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부사관하고 군무원을 돼가지고 꽤 오랫동안 했던 애들을 이제 끌고 와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대북 방송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 갖다 이제 뭐 어떻게 이기고. 네. 얘네들, 그러니까 뭐 대북 심리전단 5.3공단 요원들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예전에 대북 심리전 방송할 때부터 있었던 군무원과 부사관들이다. 부사관 군무원 하던 애들, 오랫동안 하던 애들을 끌어와서 5.3공단 그걸 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대북 방송은 이제 못하니까 얘네들을 뭐 어떻게 하겠느냐, 5.3공단에 배속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니네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너걸 투자해서 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사이버 심리전이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라.
얘네들이 복사를 띄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그쪽을 방향을 틀어가지고 했던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들으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북 방송을 했던 부사관 군무원들을 이제 사이버 심리전에 투입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예. 지금 여기 녹취 음성 파일 보면은 맨 앞부분에 그 마스터 플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내용이죠? 일단 음성이 좀 너무 잘 안 들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 마스터 플랜과 연이어서 아까 그 장군님이라고 하는 것과 좀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초대 사령관으로 있었던 고 장군님은 창설 초기에 사이버 사령부의 독립적인 위치를 좀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나 외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되는 군의 조직으로서 역할 강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안 되면서 이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이 소위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리 교범을 통해서 그 오상공단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국정원의 이 컨트롤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프레임을 짭니다. 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2010년 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장군에서 오장군으로 바뀌는 사령관을 바뀌는 시점은 언제였죠? 제가 지금 날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2010년 말, 지금 그 시점 정도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성 파일 중간 부분에 보면은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대통령령이 맞고요. 여기 보면 2010년 4월에 일부 개정이 있었더군요. 이게 이 2010년 4월 개정을 지금 이분이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이 규정을 가지고 국정원이 사이버 사령부를 통제하려고 했다. 그 규정 하나만을 말씀드린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녹취라고 하는 것이 특성상 긴 이야기의 흐름 중에 지금 한 대목이 나온 거니까요.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과정상에서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사실 지금 현재도 사이버사 직원 2명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날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컨트롤적 회의를 하고 상주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지속적으로 뭔가의 지시 감독,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금 계속 30-40%씩 매년 증가하면서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증언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관계자들의 말로 보면 그 1년에 한 50억 정도 예산이 특수활동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현금으로 풀렸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그건 큰 그러니까 메리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조직적인 힘이나 혹은 돈의 힘이나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조정과 조율을 좀 해왔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에 지원됐던 특수활동비 50억 중에서 반 정도가, 그러니까 25억 정도가 현금으로 풀렸다. 하여튼 금액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분들의 주장에서는 하여튼 반 정도라고 하는 수치를 몇 번을 해서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분들 증언을 종합해 보면은 마스터 플랜 교리교범 2010년도 그리고 또 같은 해 4월에 사이버 안전관리 규정의 개정 이런 것들이 이후에 진행될 선거 국면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국정원과 연계된 조직으로 만드는 그런 큰 흐름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자, 국정원과 사이버사 관계에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두 조직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이 있습니까? 이건 이게 비밀 조직이고 기밀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요, 사실로서는. 그리고 그것을 직시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과정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조사권과 수사권을 갖는 특별검사나 뭐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사실 저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내부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확보하거나 알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이 정도까지 그 트위터 아이디 계정들을 찾아주고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알겠습니다. 예,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 70개 정도의 계정들을 야당이 공개함으로 인해서 지금 120만 건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보면. 네. 그래서 조사권을 갖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지금 다시 한번 제기되는 것이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